그래서 상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잘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근데 키울 때 무엇이 상을 크게 하느냐? 뭐 저도 이제 뭐 인삼잎에 줘가지고 상을 뭐 2배, 3배 크게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 산의 나무처럼 결국 햇볕을 봐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이제 나무가 크든 인삼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봐서 광합성을 해서 인삼을 크는 건데 단지 하나 요 시설이니까 이런 해가림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시설에 따라서 광량이 좌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삼의 광성이 달라져서 수량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이 크는 것, 기본적으로 토양의 그런 이와학성, 그거 갖춰진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그 다음에 물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갈림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온도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식물학적 특성이 한 건데 온도가 좀 낮으면 이제 광을 많이 줘도 되고 온도가 높으면 광량을 좀 낮게 된다라는 거고요. 인삼의 해갈림 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연생별 시기별 그냥 그 동일한 해갈림으로 하나로 하죠. 근데 상 입장에서 보면 1년생하고 2년생하고 6년생하고 너무 다른데 왜 똑같이 한번 딱 해갈림을 설치해 놓고 그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인삼의 어느 년생에 맞는 거죠. 어느 시기에 맞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산이 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맞춰졌을 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생별 시기별로 동일한 해갈 조절하는 걸 이제 그걸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사식으로 인삼인데 경사식이니까 전죽하고 후죽하고 너무나 수량이 차이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요걸 후죽 쪽에서는 왜 사용한 걸까? 그래가지고 앞쪽으로만 싹 쏠리는데 그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만 이제 상을 더 수량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 인삼은 아침에 큰다. 아침에 햇빛 들어올 때.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 아침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출시에 광량이 적게 들어오서 온도가 낮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들어오는 요 직사광선이 인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요게 사람 다 타버리게 만듭니다. 과거에 볏짚으로 하고 두둑 좁고 폭 좁을 때 그때 아침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도 없고 그리고 그 적은 양이니까 인삼이 그것만 이용해서 산이 큰 거고 이걸 산이 못 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폭도 넓어지고 지지국도 뭐 8째까지 쓰고 하다 보니까 광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일추위, CH 기광선에 많이 피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차광 자재별로 인삼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되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은박지, 차광창만 한번 설치해놓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맞는 시기는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보면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나 그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요 자재만 적합하게 맞춰준다고 보면 인삼이 계속 크게 한다고 보면 수량은 엄청나게 증가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연구됐던 거고 이게 앞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앞쪽만 광이 많고 그리고 하우스나 이게 이제 독일이나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광량 패턴을 보면 아침에는 광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광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빨간 점선이 요 200 정도가 돼야 인삼이 크는데 아침에만 크고 10시부터는 못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빨갛게 된 그래프는 저 하우스나 저 미국이나 이제 그 캐나다 이런데 그런 데는 아침 빛은 적습니다. 그 대신 10시부터 광이 쭉 들어와서 인삼이 오히려 잘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술이 낮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런 시설이 아니고 다 하우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10시부터 쭉 배에 들어와서 오후 4시까지 들어오니까 생산량은 높은데 재배 기간이 짧아가지고 큰 상급이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국처럼 되니까 이제 여기가 한 120일 정도 크고 우리나라가 한 180일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은 생산량이 많지만 큰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해가림, 아침에 이렇게 들어올 이 해가림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섯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일제시대 또 보면 요 앞에 면대비라는 걸 해줬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저 앞에 그 전주와 호주 간에 짧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목도 5자짜리 쓰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작으니까 그 광만이 이제 인삼에 적합한 광이라고 해서 아침에는 큰 거고 뭐 10시 이후에는 3일 못 끄는 거죠. 그게 점차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뭐 차광지, 문박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대로 이제 해가림 재질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가림의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뭐 차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수량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차광지는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바람 영향을 보면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은 지금도 차광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해가림별로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게 그 조도 우리가 이제 몇 럭스다 그래서 이제 광량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조도와 그다음에 여기 투광량을 보면 그 차광망을 보면 비율이 4.2%, 9시는 4.2%인데 11시는 2.2%. 그리고 1시에 여기 뭐 2.2%였다가 1시에 2.2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차광지는 아침에는 7% 그리고 한 6%, 7% 되니까 아침에는 큰 차이 없다고 보지만 11시, 1시 되면은 광량 차이가 2배, 3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광망하고 차광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차광망은 아침에만 크고 오후부터는 못 크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차광지는 아침에도 크고 계속 11시, 오후에도 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한테 충분한 광을 못 줘가지고 이 사람을 다수화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빛이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탑니다. 타니까 직사광선이 아침에 들어오니까 이게 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중력 들어올리거나 면역을 하면은 습재 타는 건 없는데 습재 산이 못 크게 됩니다. 광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그 같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전원생에서는 이제 아침에 들어온 광 때문에 그런 염려 피해가 있고 그 인삼 잎이라는 게 광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노랗게 됐다고 차광을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요 인삼 자체를 우리가 녹색으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 위한 광합성 퇴적 조건을 우리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삼 재래종 같은 경우는 영역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20부터 25, 진한 거 21도 있는데 이게 그 어느 상태에서 인삼의 색깔의 인삼을 잘 크게 하느냐 보면은 요 20에서 25가 색깔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너무 진해도 안 크고 26 그렇게 약간 노란색에서 약간 그보다 좀 진한 게 하면 제일 잘 크는 거고요. 그게 인삼의 2% 볼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요 정도 상태에서 인삼이 이제 제일 잘 크고요. 그 차광망의 단점은 1년생, 2년생도 이렇게 낮습니다. 쭉 이 줄기 길이가 20cm 내외라고 보면 1년생, 2년생은 광이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광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삶이 크다 보면 높이가 40cm 되고 보통 3년생 이상에서 30cm, 40cm 되고 이제 5년권 4년생부터는 50cm, 60cm까지 되는데 그럼 잎이 이렇게 있겠죠. 40cm에 있다가 60cm 이렇게 있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또 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고년생 갈수록 차광망이라는 구조는 더 못 크게끔 광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생 괜찮으니까 놔뒀다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나중에 고년생 돼도
오히려 광이 등량met이 어둡다고 이 밑에가 어두운 거죠. 그 다음에 산이 더 못 크고 광도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보면 앞에서처럼 9시, 6시부터 8시, 9시까지 광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여기 적합하게 요 선을 가야 되는데 광이 부족하는 거죠. 이만큼 이제 광이 부족해서 잎색은 진한데 못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년생으로 갈수록 1, 3회 광을 조절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1년생부터 광을 조절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1, 2년생은 낮은 상태로 되니까 놔뒀다가 요 차광방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보통 5자짜리 많이 씁니다. 사준집. 그러면 사준집을 쓰고 또 이중전 이렇게 위에다 올리면 광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밭의 모양대로 두둑을 만들면 앞쪽에 또 몇 년이라든가 이중이 들어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요건 1년생, 2년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닥에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3년생, 4년생 되면은 광이 부족해서 못 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 5근이다, 6근이다 하면은 그렇게 가서는 만약에 2년생까지 캐는 건 괜찮지만 군생 같을 때는 광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1년생은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중직을 고년생 되면 요 톡까지만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정육에서 빛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죠. 위에서 들어오고 차광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광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광이 들어오니까 아침 햇볕은 적더라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충분한 인성한테 광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제를 쓰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정집을 끝에는 조금 말아놓습니다. 말아놓고 보통 130 정도 조절하면 두둑에 물 떨어지는 게 여기 정도 떨어지게 이 중에 계속 물이 고여가지고 떨어지는 게 요 고랑에 딱 떨어지게 하면은 이제 그 두둑에 무너지는 것도 많고 이렇게 봄에 했을 때 치수암사는 막아주고 빗물 들이치는 것도 막아줘서 이렇게 이성한테 적합한 감을 줄 수가 있겠고요. 두둑의 방향인데 두둑의 방향을 이제 뭐 우리가 120도 11방향 오늘 좀 변형해서 보통 120도, 120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유가 이 아침에 뜨는 햇빛을 받고 지는 햇빛을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진 날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맞추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일 방향으로 했을 때 두둑이 짧고 길었을 때 자재 많이 들어가지 마구리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밭에 따라서는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둑의 방향을 햇볕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도 안 빠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좁은데 그런 필요가 이제 인삼의 방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두둑도 뭐 금산같이 저금리같이 그냥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같이 그냥 전북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가림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둑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두둑의 방향을 조절한 다음에 해가림을 이렇게 조절을 한 거고요. 특히 요게 왼쪽에 산이 있다. 전방에. 그러면 요거 지름빛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요 앞쪽이 너무 터져가지고 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배수를 정북 방향 하는 게 좋다. 굳이 실열로 안 하고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그 두둑을 자재도 적게 들어가고 막을 적게 들어가고 한다. 라고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산이 없다고 보면 지름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서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름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동서 방향을 이렇게 하면 찌른 햇볕도 적게 들어오니까 이중적을 들어주거나 연중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동쪽에 산이 있다, 여기 북쪽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뜨는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더 동쪽으로 틀어도 괜찮습니다. 동쪽으로 틀어도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배수도 잘 되고,
자재도 적게 들어간다 좀 더 틀어도 되고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강원도나 이런 산에 같은 경우가 흔히 있는 건데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삼 재배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뭐 경사가 적당하고 이런 땅도 좋지만 이 산세로 보면 양쪽에 산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침 햇볕 안 들어오죠. 저녁 햇볕 안 들어오죠. 그럼 두둑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엄청 깁니다. 전북 방향도 되고 시늘에서부터 약간 더 북쪽으로 틀어도 이 화살표 점선으로 된 게 두둑에 만들 수 있는 그 범위입니다. 이렇게 넓어진 거죠. 과거에 같이 시내 방향만 하면은 사실 이제 배수도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으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두둑의 방향은 폭이 넓어진 거죠. 좋고 또 하나가 그 햇볕에 들어오는 양을 낮에만 줘가지고 고온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도 올리는 거 양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양쪽에 산이 있는 게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뭐 하는 게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좋고요. 이같이 동쪽에 산에서 해가 뜹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신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거나 들리는데 이건 있으니까 배수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침에 안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동쪽에. 근데 평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 남쪽으로 동쪽 틀어버리면 광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동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두둑에 만들기 편한 대로 두둑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둑의 방향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내 산밭에 왼쪽에 산이 있느냐 오른쪽에 산이 있느냐 그리고 양쪽에 산이 있느냐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가림도 이제 1년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광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겹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1년생, 2년생은 몇 년을 하던 예전교실은 처음부터 저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야지 직사광선도 안 들어와서 오히려 더 가뭄 피해도 적고 염려 피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관리하신 다음에 이제 3년생부터 본격적으로 조절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면 몇 년을 하시고 여기 앞에서처럼 동쪽에 산이 있으면 몇 년이나 뭐 들어주는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중직을 요 선달에 맞추는 겁니다. 선달에 맞춰서 여기까지 말아 놓는 거죠. 그러면 광은 위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들어오고 산이 계속 커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7, 8월 고온기 되면은 요 이중직을 내려주는데 뒤에서 저 끝부분이 한 50cm까지는 고가에 쳐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뒤에서 위에 요게 요 겹쳐갖고 요 뒤로 오니까 요 부분까지는 그 이중직을 하실 필요 없이 요까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광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앞뒤 고르게 계속 커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생 그고 이제 4년 오면 이제 앞뒤 고르게 높은 산상에 올 수가 있고요. 차광망도 마찬가지로 1년생은 뭐 광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다 쳐서 관리하시고 몇 년 빛이 많이 들어온 적은 몇 년이라든가 이중직 들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생 딱 되면은 요 이중직을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많이 튼 걸 몇 년을 하시거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차광방에서도 방향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중직이 요게 이제 보통 길어가지고 5자짜리 있고 5자 반짜리 되는데 요게 길으면 끝에를 좀 말아갖고 쭉 묶어 놓습니다. 한 번에 고정해서 혼자 있으시면 놓고서 물 떨어지는 것만 두둑에 맞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사중직에 이중직을 이렇게 치면 방향도 부족하고 빗물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를 만약에 새롭게 자재를 만든다고 보면 그러니까 요 이중직을 딱 펴서 내린다고 보면 요 사중직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중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중직 기준에 두꺼운 거 쓰시던 거 쓰신다고 보면 여름에도
요걸 이중직 내리지 말고 이대로 그대로 가시면 된다. 합이 절대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중직하고 차중직하고 요 광량하고 사중직 하나 있는 거하고 광량이 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돼서 이렇게 이중직 다 내리지 말고 그대로 여름도 에도 타지 않고요. 작년에도 7, 8월 달 저 연구소 포장을 와서 보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 이중직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3중직이 좀 얇은 거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 비가 너무 많이 예상될 때 할 수 없이 내리지만 요 4중직만 해도 사실은 비가 많이 와도 큰 피해 없으니까 그냥 요대로만 관리하시면 광이 위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인삼에 그 광속을 광량도 증가시켜서 삶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죽지름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는데 물론 앞뒤로 광이 들어와서 옛날 같은 경우는 좋지만 지금은 뒤에 딱 메마르고 그리고 그 비가 막 들이치거나 죽병도 발생할 수 있고 비가 안 오는 해는 땅이 딱딱하게 해서 많이 피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처럼 요걸 봄에도 여기까지만 놓고서 위에서 가면 좀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뭄도 적고 삶도 이제 위로 앞으로 쏠리지 않고 위로 이렇게 그 상면을 보고 키울 수가 있겠고요. 요 차광지 규격은 보통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120까지 했었는데 지금 한 130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뒷대 바짝 올려붙이면 다니기 편하고 뭐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120에도 물이 고랑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일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요 측면에다 지붕을 박아버리면 어려우니까 뒤로 자꾸 와서 바닥 쪽에 이렇게 쭉 가죠. 그러면 상당히 여기 밀려가지고 120이면 요 두둑에 약간 10cm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130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30짜리 쓰면은 여기까지 와서 요 바닥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붕을 박는 위치에 따라서 차광지도 120으로 할 거냐, 135으로 할 거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 면령은 이제 동쪽으로 튼 거, 그로 같은 경우는 면령을 딱 고정해서 해주시면 되고 한 30cm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고 많이 해놔버리면 오히려 광이 부족하니까 직사광선을 막는 용도만 쓰시고 광은 사실 위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광을 줘서 삶을 키운다. 앞에 광이 아니고 위에서 광을 키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차광제도 이제 그 폭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5자라고 하면 좀 기니까 좀 줄여가지고 130 그리고 140으로 하면 양쪽에서 당기면 좀 줄어들으니까 이건 130 정도만 해도 물이 여기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중지 폭이 넓어서 이제 뒤에도 여기 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광이 많이 들어와서 이산 키고요. 그리고 비에 들어오는 양은 이제 이게 튕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몰아서 들어오질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차광제도 저렇게 개선을 하면 인삼에 수량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광량이 보면 차광지 이렇게 바꿨을 때 오른쪽인데 저 막대 그래프를 보면 하여튼 제일 높은 게 차광지입니다. 차광지고 뭐 여기 9시, 여기 9시고 요게 11시 그리고 1시 봐도 이렇게 광이 높죠. 네. 이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인삼이 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클 수 있는 최대한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광량을 이렇게 조절했을 때 뭐 3년생, 4년생 같은 경우도 실제 여기 보면 뭐 3.8kg 밖에 안 나오지만 5.5kg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증가된 거죠. 이제 뿌리 한 뿌리부터 쭉 크기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100g 이상 되는 게 그난 뭐 40뿌리 가까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100g 이상 되는 거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많은 인삼들을 키울 수가 있고 특히 직파 재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파 재배는 우선 뭐 60개, 80개 심지만 이건 150개 동작이 쉬우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100개 가까이 쭉 커진다고 보면
수량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왜 향을 심을 때 40개, 적게는 40개, 뭐 80개 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지만 개체별로 못 커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량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개체별로도 크고 우리가 밀식을 해도 충분히 수량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10월 20일 날 서산에서 이제 그 농가가 보내온 건데 그 조렸을 때 이제 그 수함이 되겠고요. 여기도 홍삼포 심은 건데 조절을 하니까 그래도 뭐 5채 나오니까 그 가격이 높아가지고 금방 한 예자에 금방 돈 많이 들더라고요. 예자에 17만 원. 여기도 우리 농사 지시는 우리 그 회원님이신데 전체적으로 재원 뜰인데도 다 이렇게 해가리 밀었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했을 때 앞에 광량 이렇게 보면 삶이 앞뒤 고르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앞 뒤에 크고 옆에 이제 포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여기 안 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가 농사 잘 되기를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 예자에 10채도 나오는 삶인데 왜 그게 8채로 만족을 하느냐. 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흠소리. 요거만 없었으면은 예자에 0채가 나오는 건데 요거 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요게 이제 말하는 프리서건병입니다. 그 센터에서 이걸 균을 검사를 해서 미리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균이 나오면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토양이 적으니까 반드시 토양 혼종을 해서 그렇게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없었으면은 이제 더 좋았는데 하여튼 이 그래도 8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여기 4년생 명곡리에서 한 건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광제는 이렇게 요거만 해서 안에 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크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고르게 크고 이제 삶도 좋고요. 여기도 예자에 4채만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흠소리가 이렇게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5년생 되면 썩을 건 썩고 이 정도 되면은 삶이 치유가 되는데 이거 많이 캐다 보면 많이 보실 건데 저게 근본병이 조그맣게 몸통에 생겨도 5분 6분에서는 저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흰삼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건 생포가 제임스교라고 생포가 늘어나서 크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거죠. 어린애들은 상처나도 쉽게 치유가 되죠. 그 이유는 생포가 막 늘어나고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크니까. 근데 인삼도 마찬가지로 어두우면 광이 부족하니까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기 목에를 이제 줄고 그러나 이렇게 광을 주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막 늘어나는 겁니다. 쭉 커가지고 터지고 하면서 이 부위가 새살이 돋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먹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건 자연 치유가 돼서 싹 손으로 문대면 표시가 안 납니다. 이와 같이 뿌리썩은병이 초기에 걸린 것도 어느 정도 저렇게 치유도 가능하고 수령을 올 수가 있다. 겁니다. 이제 충남 태안인데 그 제가 콘서트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 간다 날짜만 정해놓고 못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농가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하는 거 하고 요 밑에도 여기 쇠파이프로 한 거고 여기 이제 나무로 한 건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으면서 삶이 이렇다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요 위에 보면 차광제만 위에까지 올렸죠. 그다음 이렇게 이중집으로 막고 그러고 방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이제 위로 쓰고 앞으로 쏠리지 않고요. 이게 금선인데 제가 금선 품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 1년생, 2년생까지는 수세가 좋고 한데 4년생 이상에서 차광망 사정지수 이중수가 앞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키가 큰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 조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쏠려가지고 관행보다 수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복하고 다니다가 막 쓰러지고 짓밟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줄을 띄워도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다 쏠려서 잎까지 겹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 반드시 이렇게 해가림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만 여기부터 이중집을 요거 막아버리는 겁니다. 방에 들어오니까 3m 타 위로 서버리고 종잡
20평. 그러니까 예자 20칸, 30칸마다 종자 한 마리씩 땄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정도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를 해야지만 이제 삶을 잘 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이유는 뒤쪽에서도 쭉 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 경기도 안성인데 여기도 이제 120으로 했습니다. 근데 좀 느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누가 장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중직하고 작년에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3위 타지한 그게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날 여기도 제가 간다고 못 가다 보니까 농가가 궁금하다고 앞에 또 사면 쭉 해본 겁니다. 그래서 무게 딱 재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고맙게도 보내왔는데 100g짜리 뭐 40g, 30g, 100g, 100g입니다. 그럼 한 줄이면은 요게 400g이죠. 보통 직화재료가 12줄이라고 보면 뭐 3kg가 넘는 거죠. 그러면 벌써 9월 9일이니까 뭐 10월 달 한 달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개선을 하면 뒤쪽에 상에서 잘 큽니다. 앞쪽보다. 그 이유는 앞쪽은 원래 방이 들어와서 크는 건데 개선을 하면 뒤에서 들어오니까 그럼 앞에 크는 것보다 더 잘 크니까 수량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